수익형 부동산으로 요새 듣기로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예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생소한 상품이고 이거 네, 사도 맞습니다. 괜찮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드렸던 조그만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그 임대하는 면적은 넓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싱크대하고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피스텔에도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요즘 특히나 뭐 소호족 이래가지고 일도 하시면서 그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발코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네. 많이 높은 데는 한 5.5m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면적이 수평 면적이 좁아도 굉장히 넓게 보이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다른 측면이 오피스텔은 개인이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근데 굳이 법인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하실 수는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임대사업, 네네.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임대사업을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개인이라도 개인 사업자가 이제 임대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뭐 난 잘 모르는데 이러면 네네.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뭐 세무사 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네네.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지역들이 가산동, 예전에 우리가 그리고 가리봉동이라고 그랬죠. 예, 가산동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래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거기도 근데 공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데가 영동포, 네. 그 다음 많은 데가 성수동입니다.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성수동이겠죠. 성수동. 왜?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예, 성수동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초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1년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 1200대에서 한 1700, 1700, 1800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임대도 잘 나가고 네. 뭐 이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내 한 3개 지역 정도를 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수도권에도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집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수도권은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 이제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는데요. 가셔가지고 사시려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주변이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옆에도 또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경쟁 상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네. 하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좀 면적이 큰 데가 연면적이 10,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가산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20,000평, 30,000평씩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왜 그 10,000평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예,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식산업센터는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수익률과 가산동에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당. 예, 평당가 네네. 한 평당 그러니까 실평수 한 20평 한다 그러면 네. 뭐 계약금으로 한 4, 5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정책 자금 같은 것들도 지원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 7, 80% 정도 본인이 이제 들어가시면 임대를 그 한 90% 가까이 대출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네. 기본이 60%예요. 그러면 90% 대출을 받아서 사서 이걸 또 임대 놓을 수도 있나요? 임대를 넣으시면 네. 좀 대출이 좀 떨어집니다. 네, 예, 7, 80% 떨어지고 본인이 네. 들어가시면 이제 네. 거의 90%까지 대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사업장이 필요한데 그죠? 그냥 월세로 그냥 계속 네, 주고 네, 있는 그럼요. 것보다는 네,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사셔가지고 계속 근무하시다가 한 10년 후에 이전을 하실 때 팔면 뭐 더블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괜히 그냥 월세 주고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거 대체제로 레지던스 투룸 이상은 투자로 어떤가요? 레지던스라는 거 뭐 생활력 숙박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 강원도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죠. 아. 예. 이 기본적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호텔입니다. 근데 지금 호텔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도나 평촌 쪽 같은 경우도 저는 별로 오히려 그쪽에 오피스텔 같은 아파텔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서울에도 투룸 아파텔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살려고 하는 특정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송도나 평촌 쪽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경우가 물론 이제 꼭 우리 박은하님한테 예시는 아닌데요. 주변에서 이제 막 추천하거나 그죠.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쫓아다니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 투자는 발테크입니다. 발테크. 그러니까 무조건 발로 쫓아다니셔야 되는데요. 아직 서울에도 보면 입주하는데 아파텔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사세요. 자기한테 뭐 좀 사달라고 오는 상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토지 쪽에서 많은데요. 딱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금액으로 전화를 합니다. 5천만 원 정도는 요즘 여유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 이제 빼먹으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기획 부동산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면 자기가 하지 왜 추천하겠습니까? 절대. 이게 서울이 왜 가치가 있고 그죠? 강남이 왜 가치가 있느냐? 더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이제 뭐 군부대 이전할 때도 없고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독점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더 전망이 어둡다라고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상가를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불안이나 강박 이런 건데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물건을 보러 갔는데 없으면 본인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임자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내 게 아니면 그냥 여유를 가지고 1년 후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후에 사셔도 크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변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변수들이 상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상품들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길목님 오셔가지고 그죠? 인터뷰 하셨는데 그분은 그 편의점 이런 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그죠? 위치라든지 그리고 독점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 보시고 상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전혀 내가 아파트도 안 해본 분이 갑자기 상가를 투자하시면 이거는 정말 안 되나요? 절망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상가는 임대가 안 되면 계속 안 됩니다. 제일 잘하는 분들이 점포영업팀이라든지 또 상가에 직접 영업주분들이 오히려 잘하시고요. 부동산에 입지 좋고 목이 좋고 이런 거가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입지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 그럼요. 그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이 잘못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안 하시는 게 분양 상가 같은 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분양 상가는 이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잘 모르고요. 분양 상가 코너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이런 데 가격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데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짜 영업주들이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내가 음식점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입지가 중요한 측면은 이제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편의점, 파리바게뜨 이렇게 프랜차이즈로서 딱 찍어가지고 내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다른데요. 음식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허름하고 뒷골목에 있어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은 심리적 자산입니다. 제가 자꾸 투자고 조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 한 채 그냥 가지시면 되는데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30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매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